뭔가 기적적이다. 잘린 손가락이 다시 생길 정도가 되어야 기적이라 생각했던 나였지만 고작 눈이 좋아졌다는 것 정도로도 이건 기적적이라고 느끼고 말았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홀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니 귀가 좋아지지 않으니 갑자기 그 반작용으로 눈이 좋아진 건가 하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 직원들을 기숙사에 데려다주고 토마토를 씻어서 하나 베어 물었다. 언젠가부터 토마토가 좋아져서 종류별로 다 사서 먹고 있는데 조직이 단단한 흑토마토나 방울토마토, 대추 토마토보다는 손 안에 꽉 잡히는 사이즈의 생식용 토마토가 입에 맞아서 최근에는 그것만 먹고 있다. 토마토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눈 안쪽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눈 안쪽에 선명했던 보라색 반점이 씻은 듯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엔 늘 핏발로 가득한 눈 대신 파릇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흰자위가 존재하고 있었다. 다행이었지만 내게 일어나는 몸의 변화에 걱정이 컸다. 잠들고 싶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병원 예약이 11시니까 일단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대강 9시 반까지 보고 나서 병원에 다녀와서 다시 일을 해야 한다. 늘 비슷한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어제 시사출한 시제품을 원청업체 품질보증부에 보내서 검사를 맡아야 한다. 어제 시제품을 뽑아서 관찰한 결과로는 나쁘지 않았는데 어제 뽑은 시제품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다. 하루를 창고에 놔뒀다. 조금이지만 수축률에 변화가 있을 게 뻔했다. 샘플로 빼놓은 60개를 일일이 확인했는데 역시나 문제가 있었다. 게이트 코어 부분에서 미세하게 벌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일단 3번의 노즐을 막아놓고 생산부장이 출근하면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야간 반장 노릇을 하는 중국 동포인 최철기에게 상황을 말해놓았다. 과장님 잘 모르겠는데요? 멀쩡한 거 아니에요? 여기 가운데에 벌이 있지 않아요? 최철기는 제품을 살펴봤지만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찾아내지 못했다. 나름 베테랑인 최철기가 찾아내지 못했다면 원청업체 품질부에서도 그냥 넘어갈 공산이 컸다. 혹시나 어제 이후로 몰라볼 만큼 좋아진 내 시력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참 일을 하다가 조회 시간이 다 되어 나갔는데 부장이 오질 않았다. 어제 팀장이랑 같이 나가더니 둘이서 한잔했나? 직원들에게 간단한 주의사항을 말해주고는 내가 조회를 주관해서 아침 청소를 시작했다. 전에 없이 지저분한 것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다. 눈이 좋아진 것은 좋은 일이다. 어쨌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9시가 좀 넘어서 팀장과 부장이 함께 출근했는데 둘 다 외박을 한 듯 했다. 특히 팀장은 목 언저리에 단발 길이의 금색 머리카락을 붙이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팀장 사모의 머리칼은 검은색이었다.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다녀온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사장 아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팀장은 기분파였다. 언젠가 나와도 노래방에서 양주를 먹고 도우미를 부른 적이 있었다. 꽤 비쌌을 텐데도 내게 전혀 눈치를 주지 않았었다. 이것 좀 드세요. 헛개수예요. 그래. 어제 무슨 문제가 있었다며? 3번 노즐이요. 여기 버그가 나서요. 어디? 어디에 버그가 있어? 깨끗한데? 진짜? 있긴 있네. 생산부장이 핸드폰 카메라로 코어 부분을 확대해보고는 고개를 흔들었다. 하지만 부장은 이 정도는 무조건 통과하니까 노즐을 막을 필요가 없다면서 자신이 직접 가서 기계를 다시 세팅했다. 기술자로서 자기 분야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은 보기 좋았지만 딱 그 정도였다. 진짜로 인류였다면 애초부터 분량을 내는 세팅으로 시사출을 하면 안 됐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중소기업에서 기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신감의 원천이 된다. 나만 해도 입사 초기와 지금의 포지션이 많이 달라졌다. 이 과장, 오늘 병원 가는 날이지? 네, 그렇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서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은 대부분 해놓았고 좀 이따 병원에 갔다가 오후쯤 외래 마치고 올 생각입니다. 천안 다녀오는 김에 SG테크에 한번 다녀오지. SG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 제2공장 지을 때 SG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거긴 여름에도 별로 덥지 않더라고.
제가 가봐야 뭘 알겠습니까? 그런 건 건축업자나 기술자가 가야 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직 이 공장을 지으려면 시간도 꽤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번 다녀와봐. 내가 거기 홍부장에게 이야기를 해놓을 테니까. 네, 그럼 다녀오죠. 오후 4시쯤 뵙는다고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SG는 포장업체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업체였다.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다만 좀 꺼려졌던 것은 몇 번의 방문을 통해 SG의 좋은 점을 우리 회사에 벤치마킹하려고 했지만 회사에서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무산되었던 일이 바로 한 달 전에도 있어서였다. 버는 만큼 투자를 해야 발전이 있는데 우리 사장은 로비력은 최고지만 R&D 투자에는 매우 인색했다. 일을 대강 마치고서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려고 팀장과 부장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전화를 해보니 둘 다 식당이 있다고 해서 식당으로 가니 두 사람은 성 팀장을 졸라서 북엇국을 끓여 먹고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꼴들이 가관이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5시에 오래. 4시는 바쁘다네. 네. 아, 이 과장, 어쩌면 우리 마누라에게 전화가 올지도 몰라. 알아서 잘 대답하고. 알지? 네, 다녀오겠습니다. 응, 잘 다녀와. 천안으로 한참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팀장 사무의 전화가 왔다. 나긋나긋한 목소리였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과장님, 염서희예요. 잘 지내시죠? 귀는 좀 어떠세요? 잠시만요, 사무님. 운전 중이라서요. 주차하고 제가 곧바로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난청이 생긴 이후로 난 운전 중에 전화를 하지 않는다. 핸즈프리로 통화를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서였다. 귓바퀴 안에 이어폰을 넣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다. 국도변이어서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1분쯤 더 운전하자 농로로 통하는 갈림길이 있어서 그곳에 차를 밀어놓고 팀장의 사무에게 전화를 했다. 사무님,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아픈 뒤로는 운전 중에 핸즈프리로 통화를 못하게 돼서요. 무슨 일이십니까? 사무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하시라니까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나저나 귀는 어떠세요? 그냥저냥 비슷합니다. 그래도 처음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좀 궁금해서요. 어제 이 사람이 일이 많아서 과장님 방에서 같이 잤다는데 진짠가요? 네? 아니죠? 그럴 줄 알았어요.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 취한 목소리던데요, 뭐. 늘 이런 식이었다. 나를 핑계대고 발뺌을 할 거였으면 최소한 어떤 정보라도 줘야 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야 했다. 팀장님이 저랑 같이 자진 않았는데 술자리에 저도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도요? 과장님 술 안 드시잖아요. 기사로 따라갔었습니다. 어제 실장님이 원청업체 검수원 퇴원 기념으로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유독 우리 회사 제품만 너무 FM으로 검사하는 사람이라 특별 관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실장님이랑 부장님, 팀장님까지 모두 가는 자리였는데 전 그냥 운전수로 따라갔습니다. 다들 3시 정도까지 술을 먹었는데 더 먹자는 의견이 있어서요. 술집에서 해결이 나질 않아 평택 시내 모텔을 잡고 거기서 더 먹었거든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오늘 들어가면 북엇국이라도 끓여주세요. 잠은 거기서 잠깐 잤어요. 저랑 같이 있었던 건 맞고요. 만날 첫날 술이라니까요. 혹시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갔었어요? 네, 그런데 아시잖아요. 팀장님 끝발이 아직 그렇진 않은 거예요. 우리 회사가 좀 짜기도 하고요. 여자 나오는 술집은 맞는데 실장님이랑 검수원 옆자리에만 앉았었고 저랑 부장님, 팀장님 옆엔 여자가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과장님. 과장님은 늘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해줘서 좋아요. 내일 애들 아빠 편으로 김치라도 보낼 테니까 두고 두세요.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고마워요, 과장님. 끊을게요.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지금 한 통화 내용을 가르쳐줬더니 몹시 감탄하며 좋아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크게 한턱 쏘겠다는 말을 했다. 아픈 뒤로는 술을 마시지 않아서 뭐 큰 기대는 없었지만 좀 감동한 목소리로 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을 연발해주기는 했다. 병원에 도착하고 이비인후과 진료에 앞서서 청력 검사부터 받았는데 전보다 좋아졌다는 말에 기분이 조금은 좋아졌다. 교수 특진을 신청했었는데 교수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레디던트 선생에게 고막 주사 치료를 받고
안과 검사를 마친 후 병원의 보자 식당에서 떡국 한 그릇을 사 먹었다. 인생에서 늘 어중간한 중간, 약간 위를 지향하고 살아서 그런지 난 밍밍하고 구수한 떡국이나 떡만둣국이 좋다. 병원 식당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맛이 심심해서 간이 약하게 먹는 내 취향에 맞았다. 점심을 먹고 한참을 기다려서 안과 검진을 받았는데 놀라고 말았다. 시력 검진표에 있는 모든 글자가 명확히 보였다. 맨 아랫줄에 2.0 라인뿐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더 작은 글자들도 명확히 보였다. 오른쪽도 왼쪽도 모두 그랬다. 간호사조차 놀랐는데 간호사의 말로는 자기가 시력 측정을 해본 사람들 중 내가 가장 시력이 좋다고 했다. 원래의다. 그러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나도 시력은 양쪽 다 1.2 정도로 나쁘지는 않았었다. 시력 검사를 하고 잠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간호사 콜을 받고 다시 진찰실 안으로 들어가니 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안경을 쓴 안과 의사가 나를 보고 있었다. 무슨 검사를 많이 했는데 의사의 소견으로는 내가 정말 특별한 시력을 가지고 있고 눈의 상태가 거의 완벽할 만큼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틀 전에 눈꺼풀 안쪽에 보라색 반점이 있다가 어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자 의사는 CT 검사를 해보길 권했지만 난 다음을 기약했다. 눈 상태가 그렇게 좋다는데 굳이 CT를 찍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시간을 확인했더니 3시 11분이었다. SG테크까지는 차로 10분 거리였다. 1시간 반 정도 남았네. 시간이 어중간하게 떴다. 병원에 있기는 싫어서 근처에 커피숍을 찾는데 병원을 나오자마자 왼쪽에 바로 커피숍이 있었다. 달랑 커피 한 잔을 시키고 1시간을 있는 것도 그랬지만 아무 읽을 거리도 없이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차를 뒤지다 보니 미압에 미유키의 모방범이 있어서 그것을 들고 쫄래쫄래 2층의 커피숍으로 들어가서 뜨거운 우유 한 잔을 주문했다. 각성 효과가 있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당분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주의하라는 이비인후과 의사의 당부를 나는 충실히 지키고 있었다. 우유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또각또각 구둣발 소리가 들리더니 카페의 문이 열리면 익히 아는 얼굴이 들어왔다. 이름은 모르지만 어쨌거나 TV에서 많이 봤던 여자 연예인이었다. 천안에 행사를 뛰러 왔다가 다친 건가? 여자는 팔에 반깁스를 하고 있었다. 매니저로 보이는 20대 중반의 사내가 뛰어와서 뭐라 작게 주문을 넣었고 연예인 여자는 약간 거만한 태도로 내 앞에 테이블에 앉다가 나와 눈을 마주치고는 고개를 살짝 돌려 내 눈길을 피한 후 핸드폰을 꺼내서 SNS를 시작했다.